자, 화용 언어 능력입니다. 다음에. 자,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저는 어떤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자랐었느냐면요. 이제 여성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커온 세대거든요. 그래서 전 참 말을 많이 못 해본 말을 표현을 잘 못하는 세대의 표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속하는 세대,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세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자, 그런데 제가 요즘은 좀 바뀌었거든요. 요즘은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쓰니까 말도 자꾸 하니까 이 성격도 바뀌고 그리고 이 말로 통해서 말을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잘 쓰게. 어떻게 적재적소에 내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을 적재적소에 얘기를 잘해서 이제 말을 하고 나서 고민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니까 스트레스도 좀 덜 쌓이고 하여튼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한다는 거는 관계 맺기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화용 언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지금 나름대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을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 자, 이 화용 언어 능력.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것을 어쨌든 간에 소통을 할 때 잘 사용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라는 거죠. 또 어떻게 추리를 잘 하는지, 추론을 잘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말을 둘러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간접화행 이런 부분들 때로는 어떤가요? 상대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맞죠? 좀 그만 전화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 그만 전화해. 막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죠.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막 한동안 나 바빠가지고 전화 받기가 어려울 거야. 일이 너무 많아.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화용 언어 능력, 언어를 잘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이제 추론 능력, 뭐 마음 읽기 능력, 실행 능력, 또 기억력, 기억 저장 용량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화용 언어, 그러니까 언어를 잘 사용하는 화용 언어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이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런 화용 언어 능력, 이런 화용 언어 능력 또 화용적인 지식이 어떻게 발달되는가? 자,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어쨌든 간에 이게 자꾸 써보면 이제 늘거든요. 이제 느는 거예요. 자, 자꾸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소통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의사소통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 구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도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런 의사소통적 수단, 이제 이런 것들 의사소통적 수단, 그러니까 이게 구어랑 또 비구어적인 수단, 이제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이 의사소통적 수단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고 이제 제스처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언어학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의문론, 그 다음에 뭐 형태론, 그리고 구문론, 예, 의미론, 그 다음에 화용론, 이런 능력들을 다 잘 갖추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능력들을, 단어 배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수식어들을 사용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또 어떨까요? 이 말을 사용을 잘 한다라는 거죠. 자,
자, 지식이 있어야지 또 어떤가요? 말을 잘 쓰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이게 화용론적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안 하고 예, 그 문화 속에 섞여 있으면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네. 자, 그런 이 발달시켜 나가는 부분들, 화용론적 부분들도 이제 그 문화 속에 있으면서 발달시켜 나가는데요. 또 아이들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그럼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언어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화용 언어 능력에서 몇 가지, 이게 딱 요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을 잘 쓰는 이러한 능력, 소통을 잘하는 이 능력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가 속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추론 능력이라는 거죠. 유추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추론 능력은 말을 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말을 듣는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요? 대화를 좀 매끄럽게 상대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지 응답을 잘할 것이고 그래야지 이게 대화가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추론 능력은 말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듣는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예를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추론 능력이 왜 이게 그 화용론적 능력에서 중요한지. 자,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상대가 지금 식사 중인데요. 그럼 진짜 식사 중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어떤가요? 전화를 지금 어쨌든 간에 진짜 식사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화 빨리 끊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다른 사정이 있는데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 식사 중인데요. 나 지금 전화 못 받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식사 중인데요. 이 말은 여보세요. 당신이 내 상황이 이러니 전화 빨리 끊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청 듣는 사람이 뭔가요? 전화 못 받는데요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식사 중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전화를 못 받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구나를 추론을 하고 전화를 못 받겠다는 얘기네 하고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화자도 그렇고 저도 이런 거 한 번씩 쓰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 뭔가요? 누가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못 들어주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떠올리는 지금 상대가 좀 이제 알아차렸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따로 나중에 연락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이거 부탁드려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책을 하나 봤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그 제목이에요. 다 안 읽어봤는데 거절을 잘하는 법인가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할 때요. 이게 딱딱 잘라서 거절 안 돼요, 못 해요 이렇게 사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이제 상대가 그걸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게 거절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법, 거절을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기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추론을 해서 이게 거절이는구나를 알기는 아는데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듣는 입장에서 추론을 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추론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눈치 요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음 읽기 능력이죠. 자, 대화를 주고받고 잘할 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눈치 같은데요? 눈치가 관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장단을 잘 맞춰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대가 지금
그 기분이나 이런 것들 의도하지 않고 말을 툭툭 던졌다가는 어떤가요? 상처를 주기도 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관계까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대화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깝게도 해주기도 하고 또는 멀어지기도 하죠. 한 번의 그 대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런 대화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이게 능력들도 발달시켜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이러한 능력, 화용론적인 이 능력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음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이 어떤 기분인지 또는 감정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상대가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좀 위로해주는 말이라든지 막 나는 막 지금 상을 탔어요. 막 기분이 좋은데 상대는 지금 뭐 안 좋은 일로 우울해 있는 상태인데 어떤가요? 나 상 탔어. 막 기분 신나.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대가 어떤 기분이고 또 어떤 의도로 그런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인식을 잘하는 능력 자체도 이런 대화, 소통을 잘할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실행 능력이죠. 자, 실행 능력. 자, 요게 얘기가 참 많이 되는데요. 실행 능력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실행 능력이 뭐냐면은요. 인지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집중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검토를 하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실행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 그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실행 능력이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느냐면요. 주의력 결핍이 있는 학습자들이 이야기가 될 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행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실행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 집중하는 거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검토하는 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계획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실행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집중이 필요하죠. 상대가 얘기하는 걸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해야 되고요. 맞나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말을 할 때는 순서도 딱 계획을 세워서 순서를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 상대가 잘 이해를 잘하겠죠. 내가 막 이거 얘기했다 저기 얘기했다 이거 얘기했다면 상대가 반응하기도 어렵고요. 대화가 지속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실행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이 실행 능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예를 보고 제가 조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자, 지금 예를 보시면 A라는 사람이 교재에 나와 있는 예거든요. 자,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여기 수터미널 앞에 주차해놓은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전화 다 했는데 못 찾았어. 그리고 뒤에 얘기하죠. 내 차가 어디 간 걸까? 미안하지만 나 학교 좀까지 태워줄래? 그랬더니 B가 한참 듣고 있다가 왜? 내 차 어디 갔는데? 실컷 아까 얘기했는데. 그죠? 내 여수 터미널 앞에 주차해놨는데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집중 안 한 거예요. B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이야기에 우리가 이 좋은 관계 맺을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이죠. 경청. 집중해서 잘 듣는 거 필요하죠. 마찬가지요. 이런 화용론적 말을 잘 쓰고 대화를 잘하고 대화를 잘하고 이야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행 능력. 집중하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이 실행 능력입니다. 다음 또 필요한 것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게 집중을 해야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집중해서 듣고 또 몇 가지 정보는 기억을 하고 또 들었던 것 중에서는 좀 의미 있는 건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가요? 다음에 만났을 때 너 지난번에 다쳤었는데 지금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대화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 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라든지 이게 대화를 기술적이게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상대에 대한 관심도 표현하니 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주거니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가 잘 된다라는 거죠. 예, 화용론이 발달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달이 잘 됐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잘 꺼내고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필요한 능력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네, 그 부분들이 아까 어떤 부분들이었나요? 추론하는 능력, 마음 읽기 능력, 실행 능력, 기억력, 그리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상대를 만났는데 어떤가요? 예,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또 이 소통도 잘할 수 있고 또 소통을 잘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화용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도 주거니 받거니도 잘하고 자신의 의도도 잘 표현하고 상대의 의도를 보고 또 이야기하는 양도 줄이고 상대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그 의도도 잘 파악한 이러한 화용론적인 이런 능력 자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을 사용을 잘하는 거잖아요. 이해도 잘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화용론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느냐면은요. 이 상대한테 이 설명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설명을 잘 하려면 이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이게 또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 그죠? 이게 말을 사용하는데 말의 기술이잖아요. 자, 상대가 조금 지겨워한다? 그럼 대화를 싹 바꾸고 상대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말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용론은 말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뭔가요? 나는 오직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면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 나는 있는 그대로 다 그래. 그 사람이 밥 먹고 싶다면 밥 먹고 싶은 거고 밥 먹기 싫다고 하면 밥 먹기 싫은 거야. 그 뒤에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말 사용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상대가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때로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 상대의 의도가 뭐지를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을 사용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화용론에서 이제 어려움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추론하는 데서 어려움이 보이는 거고 또 이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상황에 맞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제 그게 바로 상대를 잘 파악하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묻는 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죠.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 오늘 나 이번 주말에 뭐 연예인 누구누구가 온다는데 보러 가야 돼 라든지 그죠? 그래서 나 요번에 시험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그 내 옆에 있는 친구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던데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상대가 묻는 거나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딴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말을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화용론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말을 잘 쓰는 부분요. 네, 저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봤었고 봤는데 이 화용론적인 발달은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 기법들이 있겠으나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요. 너가 요번 모임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어땠다. 그래서 이 화용론적인 발달 자체도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고 본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달이 또 많이 되거든요. 피드백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어 발달에서도 중요하고
또 학습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금방 피드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언어 발달에서도 이 교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 의사소통, 또 언어, 또 말을 사용하는 부분들의 발달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학습자들을 또 어떻게 잘 지도를 할지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시 화용론에 관련된 부분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